하메네이의 차남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되자 이란 군부는 기다렸다는 듯 완전한 복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 권력으로 세력을 키워온 모즈타바의 집권 배경엔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준기 기자입니다. حفظه الله تعالی را بر اساس رأی قاطع نمایندگان محترم مجلس خبرگان 이란 국영방송의 공식 발표 이후 거리에는 새 최고 지도자 선출을 환영하는 군중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آقا مجتبی انتخاب شدن. آقا مجتبی واقعا مثل پدرشون و واقعا لایق‌ترین و شبیه‌ترین کسی که ممکن بود.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새 지도자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복종을 서약하며 모즈타바의 지시에 따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그동안 정부의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데다 종교적으로도 중급 성직자 수준에 머물렀지만 꾸준히 막강한 그림자 권력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권력 핵심 인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란 군부와 정보기관의 실세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2009년 대선 때는 강경 보수 후보인 아마디네자드의 선출을 마쿠에서 이끌며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습 권력을 부정하는 이란 체제에서 그를 왕자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지만 군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세력을 확장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즈타바의 선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더 커진 이란 군부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 혁명수비대라고 이란의 최정예 그 무장 조직과 같은 친분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아마도 혁명수비대의 어떤 혁명수비대 옹립한 혁명수비대 밀던 후보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혁명수비대에. 모즈타바의 경쟁자로 꼽혔던 이란 안보수장 알리 라리자니도 새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자고 촉구했고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과 예멘의 무장 세력도 모즈타바의 선출을 환영하며 이란의 적들에게 강력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사망한 하메네이의 후계자가 공식 선출된 뒤 중동의 포성은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습 여파로 정유시설이 가동을 멈추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는 등 피해는 시시각각 커지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김다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빽빽한 도심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란을 돕고 있는 무장 세력 헤즈볼라를 겨냥해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한 겁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석유 저장소 등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북부 전선 확전을 막는 게 목표입니다. The government yesterday reported that over 500,000 people have now been displaced from their homes in the south of Lebanon, in Bekaa, the southern suburbs of Beirut. 이란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바레인에선 드론 공격 여파로 정유시설에 불이 나 민간인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설 운영사는 결국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이유로 계약상 의무를 면제하는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ما تعرضت له بلادنا العزيزة والدول العربية والشقيقة والدول الصديقة من اعتداءات غير مسبوقة لا يمكن تبريرها تحت أي ذريعة من قبل إيران. 이라크 바그다드에선 미국 외교시설 주변에서 로켓과 드론이 요격됐고 튀르키예 국방부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튀르키예 영공에 날아온 건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 사상자는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습에 이어 지상전으로 확전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리아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충돌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라크에선 미군과 친이란 무장 세력이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도 선박 공격이 이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수도 테헤란의 석유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이스라엘의 폭격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다짐하며
유가 200달러를 감당할 거냐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은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로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편한 기색을 표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테헤란의 하늘이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로 뒤덮였고 일부 지역에선 기름비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전역의 연료 저장 시설 30여 곳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سرخم نخواهد کرد و نکرده و امکان نداره به این سادگی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변 걸프 국가를 향해 똑같은 공격을 하겠다며 유가 200달러를 감당할 수 있다면 이 게임을 계속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이란 정권이 생존을 걸고 싸운다면 에너지 시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scope of the passage and the importance of the passage of the Strait of Hormuz, a continued disruption to flows here would portend 3 times the impact to oil and gas markets that we saw during the oil shocks in the 1970s. 가뜩이나 치솟는 유가가 골치 아픈 미국도 예상보다 거센 이스라엘의 공격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설이 불타는 영상이 휘발유 가격 인상을 연상하게 한다고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계자는 테헤란 석유 시설 공격 이후 미국 측의 반응이 대체 뭐 하는 짓이냐에 가까웠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첫 불협화음이 드러난 건데 이런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해 제로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특사가 오는 10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국제유가 폭등에 대응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현지 시간 10일부터 휘발유와 경유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국가 비축유도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는 리터당 2,500원 정도, 경유에는 2,600원 정도의 상한선이 설정됩니다. 앞서 크로아티아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고 태국도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경유에 한해 15일간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도 충분한 매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주요 정유업체에 경유와 휘발유 수출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 오른 모즈타바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큰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는 근처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이 선출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어땠나요? 네, 하루 만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반응, 마음에 들지 않는다였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이후 미 NBC 방송과의 통화에서는 그들이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될지는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아들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자신이 최고 지도자 선출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또 자신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에 어떤 대응을 할 거냐는 질문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아직 그 단계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머무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5시 반,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 선출 이후 첫 회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입장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의 인질 문제를 강조했는데 어떤 의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 이곳 국무부 청사에서는 미국인 인질과 부당 구금자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미 연방수사국 FBI 특수요원이 이란에서 실종된 날에 맞춰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이 로버트 레빈스는 이란에서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사람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테러리스트 정권이라면서 전 세계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y are trying to hold the world hostage. They are attacking their neighbors. They are attacking neighboring countries, their energy infrastructure, their civilian population. They're attacking embassies. This is a terrorist government. 네, 이란이 미국인을 인질로 잡았던 사실을 부각하면서 이번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군사작전 목표는 이란의 테러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압도적인 힘으로 미국은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주에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죠. 네, 호주에서는 현재 여자 아시안컵 축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 여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2일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국가 제창을 하지 않아 이란 내 보수 세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란 국영방송 진행자는 반역 행위라며 맹비난했고 이후 선수들이 다른 경기에서 국가를 부르고 경례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제축구선수협회와 인권단체에서도 선수들이 귀국 이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보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We've been asking them to work on the players having agency. There may be some that are incredib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journey home. It's an incredibly difficult situation. Thank you guys. Cheers. 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이들이 살해될 가능성이 높은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는 걸 막아야 한다며 호주 총리에게 이들의 망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받아들이겠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이후 다시 올린 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선수 가운데 5명은 이미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도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망명 문제를 강하게 거론하고 나선 건 이란 정권의 인권 침해를 부각시켜서 이란 전쟁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한 달이면 끝낼 전쟁이라 자신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예상보다 거센 이란의 반격과 강경파 지도부의 재집결로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장기전이라는 부메랑을 맞게 된 트럼프의 현실적인 출구 전략은 뭔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전 초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한 미국은 단기간에 이란 정권이 붕괴해 친미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The difference, of course, is that in the case here is we're talking about a state. We're not just talking about an organization. We're not just talking about some apparatus. This is much, much bigger than that. 이란의 선택은 정면 돌파입니다. 차기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를 중심으로 강경한 하메네이 시즌 2가 들어섰습니다. The Iranians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punish President Trump and imposing costs through the global economy, through oil prices and inflation that reflect inside the US.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먼저 조건부 승인을 통한 명분 있는 철수가 꼽힙니다. 트럼프는 최근 우리 승인 없이는 새 지도자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모즈타바 체제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는 신용만 해도 승리를 선언하고 발을 뺄 명분이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전쟁 하청을 주는 방식입니다. 지지율이 90% 이상 폭등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지상전 임무를 맡기고 미국은 공중 지원만 제공하며 대리전 형태로 이탈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의 반격 능력 상실을 자의적으로 선포하며 요동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쟁 종료를 밀어붙이는 카드도 거론됩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은 서민 경제를 강타했고 시민들의 분노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that they need to get it together. But I don't know Trump, man. He's starting these problems, man. He's starting these problems, Trump. 미군 7명이 숨지고 동맹국도 전쟁 장기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다던 모즈타바와 거래를 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지 트럼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골프를 즐긴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데일리 비스트 등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오전
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장에서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고 전사한 미군이 7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처럼 주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0여 명의 어린이가 숨진 이란 초등학교 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현장을 폭격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이 벌인 자작극이라고 둘러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군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과 함께 커다란 미사일이 건물을 타격합니다.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놀란 사람들은 서둘러 몸을 피합니다. 이란의 통신사 메르가 공개한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미나브의 여자 초등학교 포격 당시 영상입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촬영된 화면으로 이란 해군기지 옆에 있던 초등학교는 폭격으로 지금까지 170여 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سند جنایت رژیم صهیونیستی برای همه اثبات بود. خوبی آوارها رو ببینید. این یک مدرسه‌این که 워싱턴 포스트는 영상을 본 무기 전문가 8명이 일제히 해당 무기를 토마호크 미사일로 지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영상을 검토한 대학 교수 2명도 영상이 조작됐거나 날조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실명과 직함을 밝히고 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초등학교 폭격은 이란이 한 짓이라고 둘러댔고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을 목표로 삼는 건 이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They have no accuracy whatsoever. It was done by Iran. 토마호크는 해군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이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사 세력 가운데 토마호크를 가진 곳은 미군이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중부사령부 공보 담당자는 해당 영상에 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이 영상에 나오는 것이 미국이 발사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기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에 토마호크가 사용됐다면 학교를 폭격한 것도 미군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0여 명을 태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전 세계에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도 교민들이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비행기 탑승객들은 가족들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 여성을 보자 반가움을 참지 못한 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꼭 껴안습니다. 아들의 무사 귀국을 기다렸던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중동 사태를 피해 카타르 도하에서 우리 국민 322명을 태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타르 영공은 일부 유럽행 비상 항공편만 운항되고 있었는데 우리 외교당국의 요청에 카타르 정부가 응하면서 긴급 항공편이 마련된 겁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교민들은 현지에서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엄청 폭발음이 크고 그리고 창문이 막 흔들려요. 비행기가 출발해서도 걱정의 끈을 놓지 못했던 마음은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만나고 나서야 풀렸습니다. 비행기 타였다고 그랬는데도 불안하더라고. 내가 이제 안심이 되니까 마음 푹 놓고 잠자야지. 맛있는 거 먹고. 카타르에 가족을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교민들은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랍니다. 네, 대부분 교민들은 아버지들은 많이 현지에 계시고 일단 아이들만 많이 돌아온 상태여서요. 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이 늦어진 아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가족들은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 전광판만을 지켜봤습니다. 원래는 일주일 전에 도착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외교부는 다른 중동 국가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주말 사이 치솟은 국제유가의 영향으로 어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는 문을 열기 무섭게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불과 5분여 만에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1시간여 후엔 전체 주식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잇따라 발동됐습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는 3거래일 만인데 한 달 안에 2번 발동된 건 지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가 유일합니다. 이후에도 코스피는 좀처럼 반등하지 못한 채 전장보다 5.96% 급락한 5,251.8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조 6천억 원, 기관이 1조 8천억 원어치 주식을 동반 순매도했고 개인이 5조 3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물량을 모두 받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7.8%, 9.5%씩 급락했고 현대차도 8% 넘게 떨어지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54% 내린 1102.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 시장하고 관련이 깊은 두바이 유가의 급등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주가 하락폭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장기화된다면 실물 경제 충격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 악화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9원 넘게 오른 1,498원대를 오가며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대를 위협하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금리와 원화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는 만큼 필요하면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데다 외국인 주식 매도세까지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 압력은 앞으로도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어제보다 5.3원 오른 리터당 1,900.7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요동쳤던 지난 2022년 7월 말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자 청와대는 이번 주 안에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다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정세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 정부와 청와대 핵심 당국자들이 총출동한 회의의 최대 화두는 에너지 가격 안정이었습니다. 특히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사들인 물량이 아직 한국에 안 왔는데도 국내 유가가 먼저 뛴 걸 정조준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담합과 사재기, 탈세 등 불법 행위 엄단 방침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상한, 즉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시 제정 등 석유사업법에 따른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영향받는 원유 도입량은 매일 170만 배럴 정도인데 반해 국내 비축량은 1억 9천만 배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기준 208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 당장 수급 차질은 없지만 사태 장기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엔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서둘러 발굴하고 이 대통령 지시로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현재 100조 원 정도인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동 지역 위기가 길어지면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추가 대응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찰이 국내 대사관과 관저 등에 대한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관련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중동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전쟁과 직접 연관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 등의 대사관과 대사 관저 등을 대상으로 경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기존 경비 인력에 더해 기동대 경력을 추가 배치하고 지역 경찰과 연계해 순찰 횟수도 늘렸습니다. 최근 기름값 급등과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량 미달 판매와 가격 담합, 사재기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정부가 예고한 최고 가격제 시행을 위반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관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이트와 연계해 혐오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차단하는 것은 물론 테러 협박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발견 즉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주유소들은 정유사의 공급 기준가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취재진이 다가가 기름값 상승에 대해 묻자 주유소도 운영이 힘들다며 돌아가달라고 손살에 칩니다. 싸게 팔 때는 아무 저기도 안 하고 상황이 해갖고 올라가니까 난리들을 치고 본사에서 조금씩 참아주세요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지.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이 지나치게 빨리 오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취재진이 돌아본 서울 경기 지역 주유소 13곳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어렵게 문을 열어준 한 주유소 대표는 주유소가 일부러 급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도 폭리를 취하는 것도 아니라며 항변했습니다. 가격을 못 준다 이거지. 정사에서. 그럼 주유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비싸게 드리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이거지. 정유사에서 매주 공지하는 공급 기준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으면서 주유소들도 가격 인상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안내받은 공급 기준가는 지난주와 비교해 경유는 리터당 480원, 휘발유는 25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마저도 확정 가격은 아닙니다. 일단 공지된 가격의 기름을 받아온 뒤 사후에 실제 정산가를 통보받는 깜깜이 정산구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동 사태가 지속되면서 정산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섣불리 가격을 낮췄다가는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주유소 설명입니다. 자금을 갖다가 어디서 마련을 해서 추가로 돈을 보태가 기름을 사서 또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인상을 하지 않으면은 주유소 문 닫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 더 커질 기름값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만을 바랍니다. 저희는 뭐 한 달에 한 6, 7만 원 이상을 넣는 것 같아요. 인상분만. 그건 한 20, 30년 정도에 이렇게 빨리 기름값이 오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부가 기름값 관련 위법 행위가 있는지 철저한 단속을 강조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중동 사태 관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CBS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상대로 시작한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란은 해군도, 통신망도, 공군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격렬하게 진행 중인 공방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초 전쟁이 끝나기까지 예상한 기간 4, 5주보다 현재 미국은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동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 정치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호응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쇼라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여야는 중동 사태 여파로 가장 큰 영향이 체감되는 건 기름값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길을 가다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봤더니 휘발유 1리터에 대부분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로 인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물가 폭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유소 기름값 단속에 나선 정부 대책에 발을 맞췄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 대국민 중대 범죄라면서 최고 가격 지정제에 힘을 보탰고 환율 안정 3법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기업을 악마로 만들며 가격 찍어 누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유 600만 배럴을 확보한 건 전임 정부가 체결한 비상시 우선 구매권 덕분이고 최고 가격 지정제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엄포를 놓고 겁박을 하는 이재명 전매 특허 정치쇼로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런 입씨름 속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은 만장일치로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한 2조 원 자본금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특위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 속에 미국 관세라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을 빠르게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제 코스피가 6% 급락하며 5,200대, 코스닥도 4.54% 떨어진 1,102대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급락 장세가 펼쳐질지 아니면 반등 조짐이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원청 대기업과 하청 노조 간 교섭이 가능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서 시행 초기 적잖은 갈등이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4분기와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를 내놓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속보치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고 연간 성장률은 1%로 집계됐는데요.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도 공개되는데 원화 가치 하락에 뒷걸음질 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그룹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지원서를 받고 이번 달 직무 적합성 평가, 다음 달 삼성 직무 적성 검사, 5월에 면접입니다. 북한은 매년 3월 8일인 세계 여성의 날을 국제 부녀절로 부르며 기념합니다. 올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연설까지 하며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혜가 행사장에 들어서고 부인 리설주가 뒤를 이어 입장합니다. 주비인으로 초청된 조선중앙TV 아나운서인 리춘희와 손을 맞잡으며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북한이 국제 부녀절로 부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축하 공연을 연 건데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연설도 하고 반영 매체 육성도 공개했습니다. 순결하고 대바르며 강한 조선 여성의 고유한 그 특질은
힘과 용기와 승리를 더해주는 혁명의 든든한 기둥으로 되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10분 가까이나 이어진 연설 내내 꼿꼿이 선 채로 연설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고 이런 모습은 여러 차례 클로즈업됐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생사를 판가름하는 싸움판에서 그토록 용감한 것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려는 마음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중동 사태 이후에도 예정된 정치 일정이나 내부 행사 등을 이어가며 결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제9차 당대회 이후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대가정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에 대해선 예년과 달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외훈련이 절반가량 축소됐다곤 하지만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철회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일단 중동 사태가 영향을 미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란 전쟁의 여파가 북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상당히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반응,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통일부도 당분간 북한이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아직 훈련 초기인 만큼 도발 여부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YTN은 앞서 서울 가양동 포르쉐 역주행 사고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그대로 차를 몰아 연이어 충돌 사고를 내는데 결국 차에 불까지 났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를 달리던 흰색 포르쉐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정면에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나와 기다려보지만 포르쉐 운전자는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차량 뒤편에서는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역주행을 이어가다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이후 차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새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계속 바퀴가 돌았대요. 돌면서 타이어가 다 터지고 그래서 연기가 난 다음에 휠도 다 갈렸다고 그러면서 아스팔트가 다 파였대요.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들 가운데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포르쉐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는데도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약물 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김소영, 나이는 20살인데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기준치인 25점을 받았습니다. 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텔 연쇄살인범의 인상착의가 담긴 머그샷입니다. 나이는 20살, 이름은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체포된 뒤 알려지지 않았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정보가 검찰 심의위원회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공개된 겁니다. 약물 건넨 이유가 뭡니까? 살해 의도 있으셨나요?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소영은 직접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작 신상이 공개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아있는 수사와 재판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남아있는 의혹들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관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드러나서 엄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로 판정된 김 씨는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 중 기준치인 25점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의심 사례 2건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차례.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여러분 청도 국밥입니다. 이모. 야. 맛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너무 뜨거운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회장님도 제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구포시장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주가 지수는 5천, 6천을 찍고 있습니다만 주가 지수가 5천, 6천이 찍는다고 해서 서민의 삶이 시장 상인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게 결국 5천, 6천을 견인하지만 그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안 하고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었으면 5천, 6천 찍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코스피 5천, 6천 원 찍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바로 합시다. 윤석열 재임 기간 코스피 최고 종가는 24년 7월 기록한 2,891포인트였습니다. 그나마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시장은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최근 코스피 상승은 반도체 사이클 하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법 개정, 밸류업 정책, 주주보호 강화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걷어낼 제도개혁 기대가 함께 시장을 끌어올린 결과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코스피 6천, 7천, 8천 시대를 열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1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아서 출근길엔 다소 춥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지금도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과 전북 지역은 여기에 짙은 안개까지 겹쳐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0.1도, 대구는 영하 1.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구 12도, 부산도 1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